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오늘은 First Solar 분석 2부 영상입니다. 자, 1부 영상에서는 기업 리뷰까지 알아봤었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알아보면서 최종 투자 전략까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부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1부 영상부터 보고 와주세요. 이쪽에 제가 남겨놓을게요. 자, 2부 영상 시작합니다. 기본 지표들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예전에 MGB 파이니어 클럽에서 한번 다뤘었던 내용인데 샘 울트먼이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이런 내용의 자료를 한번 공유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거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엑소아트라는 기업인데 전통적인 패널 대신에 렌즈를 사용해서 태양 에너지를 모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 AI의 샘 울트먼이 아무래도 이제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회사들, 특히 미래 에너지 회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전에 일부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어떤 혁신적인 기술, 남들과 다른 차별화되는 어떤 이런 기술이 있어야지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기존과 다른 방식, 원가를 혁신적으로 절감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서 한번 남겨드렸고, 일단 First Solar의 기본 지표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First Solar 같은 경우는 10년 전 매출과 현재 매출을 보면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마디로 큰 성장은 없었던 기업이고, 최근 3년 정도가 이제 성장했었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고 수요가 커지니까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동안은 좀 정체돼 있었다가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좀 소외가 돼 있었겠죠. 자,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10년 전과 지금 매출은 같았지만 수익성이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보니까 10년 전에는 이 매출 이익률이 20.3%밖에 안 됐는데 같은 매출이었음에도 지금 현재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매출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졌고요. 매출 이익률이 이렇게 개선되니까 영업이익률도 10년 전에 12.44%였는데 지금 현재는 26.7%까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매출만 무난하게 성장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지표들도 봤는데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도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5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재무적인 상황은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쟁 기업이랑도 비교를 해봤을 때 에비타 마진이 35.98%로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해서 훨씬 좋은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엔페이즈 에너지랑 솔라이츠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 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매출 성장이 역성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라이츠랑 엔페이즈 에너지는 지금 업황 자체가 안 좋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펄스 솔라는 2024년도 전년 대비 성장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 대비 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펄스 솔라의 향후 3개년 EPS 성장률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제가 1부 영상에서도 2026년까지는 공장이 풀로 돌아갈 수 있는 수주를 다 받아놨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2026년까지는 굉장히 성장률이 좋은 걸로 되어 있고 2027년부터는 이제 아직까지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 정도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결정을 할 때는 그 기업의 현재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시면 물론 예상 매출이긴 하지만 펄스 솔라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는 굉장히 높은 성장이 유지되다가 2026년에 한 18% 정도로 좀 떨어지고 그 이후로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리스크,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라는 어떤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10년을 보고 투자할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고, 이왕 우리가 공부한 김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2025년까지 또는 2026년 한 1분기 정도까지만 투자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투자 전략을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25년 말, 2026년 초가 되면 아마도 2027년의 어떤 기대감 아니면 2026년 중순 이후의 어떤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주가가 또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25년 말 정도까지만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목 분석 루틴 2단계까지 끝냈고 쭉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최신 뉴스를 봤는데 크게 뭐 호재 악재 같은 게 있는지 봤는데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펄스솔라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나도 AI 수혜주다. 주가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뒤에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펄스솔라 같은 경우는 제가 관리하는 이 6주간 성장률 패턴에서는 순이익은 성장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매출은 소폭 하락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서로 다른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이제 방향성이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적 결과에서는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실적 결과 이후에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목표 주가를 265달러에서 268달러 그렇게 높은 상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향 방향으로 이제 의견을 냈다라고 하고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AI발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서 나오는데 사실 AI 수혜주로는 엔비디아나 좀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이제 주도 기업들이 좀 메인이었었고 주가도 크게 올랐었고 이런 펄스솔라 같은 에너지 기업들 중에서도 태양광 쪽은 굉장히 지금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이었는데 한번 우리가 지금 타이밍에 올해 또 금리 인하 기대주 중에 하나로 이 태양광 쪽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쭉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펄스솔라의 실적에 대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의견을 줬어요. 펄스솔라가 또다시 성장할 준비를 마쳤다. 제가 방금 전에 재무제표 보여드렸을 때 과거 10년 동안은 결과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었잖아요. 최근 3년은 성장했지만.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앞으로 성장할 준비를 마쳤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급증으로 인해서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요도 개선되고 있다. 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수요 개선으로 펄스솔라가 추가 공장 증설도 검토 중인데 이게 또 핵심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먹거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잠식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내 생산 모듈을 찾는 미국 고객들도 있다. 모두가 다 중국 모듈을 찾는 건 아니다. 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를 좀 더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미국 기업들로부터 547메가와트급 공급 계약 체결 이런 소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MN8이라는 회사로부터 457메가와트 수주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는데 여기 좀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MN8이라는 이 회사가 골드만삭스 리뉴어블 파워로 설립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펄스솔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또 줄 수 있었던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연관성이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 외에 특별하게 악재가 될 만한 기사는 없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자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자 매도가 없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내부자 매도가 있긴 했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도해봐야 뭐 한 40만 불 금액이 작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부자들이 매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내부자들 매도 이후의 주가 변화는 다 상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 매도와 관련해서는 크게 트집 잡을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5단계로 넘어가는데 자, 제가 만든 투자 다이어리 항목을 채우면서 이제 최종 투자 전략을 한번 잡아보는 건데 그 전에 좀 그냥 공부 차원에서 제가 수학 분석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그냥 쭉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투자 다이어리에 제가 점수를 매기면서 항목을 채워봤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참고로 날짜는 5월 6일입니다. 투자 메모에서 매출이익률이 개선 중이다. 최근 43%가 되는 매출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5년 평균치가 20%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보여졌고 순이익률도 28.75%, 최고 5년 평균은 7.94%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좋게 보였고 제가 만든 이 템플릿에서 이런 성장성 수치를 그대로 입력을 했을 때는 이 펄스솔라의 적정 PE 레이시오가 30배가 나왔는데 저는 이 56%라는 이 평균 성장률이 너무 과하게 적용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2024년에 어떤 상황은 지금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펄스솔라의 평균 성장률을 좀 낮춰보는 거죠. 성장률을 낮춰보면 39.82로 낮춰보면 펄스솔라의 적정 이 PE 레이시오가 22배가 나와요. 그러면 적정 주가가 300불이 나오는데 상승 여력이 한 58%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 참고로 펄스솔라의 PE 레이시오 22배는 5년 평균 값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펄스솔라의 PER 5년 평균 값이 22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14배 정도의 PE 레이시오는 5년 평균치로 봤을 때도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점수들도 제가 이렇게 매겨서 평균 점수를 한번 내봤고요. 이건 이제 공부하는 차원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투자 기간과 목표 수익률을 한번 이제 결론을 좀 내봤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참고로 평균 매수가가 170불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가 191불인데 이건 제가 매수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작성한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목표 주가 243불,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243불의 근거는 2025년 예상 EPS에 대해서 100% 달성한 게 아니라 좀 보수적으로 한 80% 정도만 달성했다고 가정하고, 현 수준의 PE 레이시오 14배를 적용해 본 겁니다. 14배를. 22배를 적용한 것도 아니에요. 14배를 적용해 봤더니 목표 수익률이 42.44%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만든 이 템플릿을 활용하시는 실전 활용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PE 레이시오 이 14배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 성장률 값을 반대로 맞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4배가 나오게 얘의 값을 반대로 맞춰보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25%로 제가 인위적으로 바꿔본 겁니다. 값을. 그러니까 실제로 펄스솔라의 이 성장률은 한 4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14배 정도가 나올 경우에는 25% 정도만 성장했을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펄스솔라의 EPS 성장률이 25% 미만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처음에 투자했었던 이유와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펄스솔라에 투자를 했을 때 당시에 성장률은 최소 25% 이상 40% 정도가 되는 성장률이었는데, 만약에 펄스솔라가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하고 이런 수치들이 계속 하락해서 내가 마지노선으로 25%까지는 내가 보유하고 있겠다, 25% 밑으로 하락하면 나는 매도하겠다, 이런 어떤 리스크 전략을 삼아볼 수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수준 정도, 2025년, 2026년 정도 성장률을 넣었을 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퍼가 22배 정도 됐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304불이 돼서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2025년 예상 이 EPS에 80%만 달성했다고 가정하고 지금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해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퍼 22배, 5년 평균치를 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2026년 1월 1분기 정도 목표 주가를 382불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2배 곱하기 21.71 곱하기 0.8을 하면 이 정도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 이 170불 기준으로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123%까지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 2년 정도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40%가 만약에 나온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제가 공개 영상으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G 파이어니어 클럽에 오시면 제가 작성한 이런 투자 다이어리에 실제 이 링크도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가 압도적인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퀴즈 이벤트, 매수 인증 이벤트, 이벤트를 널리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공유 이벤트까지 다양한 3종 이벤트와 함께 85인치 TV, 갤럭시북, 에어드레서,
로봇 청소기 625명에게 드리는 다양한 경품도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참여해 봤습니다. 참여 방법은 본문이나 댓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삼성자산운용 코덱스닷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